이뻐요. 아이고. 발 빠졌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송구스럽고 정말 꼭 제가 이제 여기 선대위에 계셨던 또 다른 남녀분들 지지자분들 모든 분들이 자신의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남영이가 졌습니다. 저 남영이가 원내 진입하는 일만 졌고요. 나머지는 밑줄 을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제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 대로의 그 이유가 만 가지가 넘고요. 지면 지는 대로 좀 이유가 만 가지가 없는데 그 분석이 어떤 것도 꼭 정답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당 생활 한 20년 됐고 정말 수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백서를 쓰고 결과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또 나간다라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모두 다 정답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그냥 모든 걸 다 총합해서 정답으로 생각해서 이후에 더 발돋움하는 그 발판으로 삼는 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표 결과에 있어서 투표의 결과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들은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김진구 의원님이 우리가 선거운동이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거운동의 기간의 폭과 기간의 그 길이와 사실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4년 동안 골목 당사 횟수로 여기 같이 고생해주고 공고등학교 주신 여러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밑줄에 민주당의 토양이 달라지는 걸 제가 체감한 사람인데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했다라고 자책하는 얘기 자체를 저는 앞으로는 하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답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를 더 어떻게 보면 열패감수로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늘 그런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역사 600년 조선사에서도 아까 이것이 전 처음에 말씀드린 주류가 비주류가 주류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본인이 그런 역사를 쓰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저는 그런 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런 정치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특권과 반칙이 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태어날 때의 그 차별, 그 벽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치하고 있는데 미추홀에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 거대한 그런 특권, 그리고 반칙, 이런 대명사 같은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도전에 결국 분단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셨던 길게는 4년, 또 짧게는 선거운동 기간 130일, 또 더 짧게는 13일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 사랑과 연대의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남영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남영이 하나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그 성취, 우리 미추홀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땀을 흘리셨다는 걸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노력들이 절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앞으로 더 좋은 민주당의 토양을 만들면 좋겠고 그리고 미추홀 이래도 민주당의 승리의 국가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분명 승리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초선입니다. 초선 야당 대표가 이런 압승을 단독으로 거둔 역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주류 언론도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한석 두 석짜리도 안 되는 어떤 한 명의 당선자만 조망하고 아니면 몇몇 석 얻은 누군가를 또 조망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주류 그리고 대한민국이 늘 가져왔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순수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조국을 지원된다고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다 드렸고 일단 우리 나투젠 TV도 오고 또 우리 기자님도 오시고 진짜 이렇게 우리 최현준 삼촌 TV도 오시고 뭐 이런 여러 기자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난 밤에 있었던 그날 밤에 도대체 리쇼되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분들 너무 궁금해하셔서 오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캠프 남영희 캠프의 해당시보다 그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 부분이 정리되고 당에서 입장이 먼저 나온 뒤에 제가 공식적으로 언론 대응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인 날이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좋은 마음들을 생각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이 조금 넘었네요. 열흘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표 종료를 하고 53.3%로 이렇게 6.3% 정도의 차이가 나는 충분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때가 이제 6시 땡 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왔고 이곳에서 모두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16년 만에 미초 프라임이 바뀌겠다라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가능한 일이겠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그리고 제가 직접 뛰면서 만났던 우리 민심의 뜨거움 그런 것을 확인을 했던 것 때문에 제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하여튼 패배했습니다. 1025표 차로 패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승부는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현장에서 개표를 했던 송림체육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새벽에 많은 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이런 개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강하게 항의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필하고자 그곳에서 밤을 새웠어요. 한 50여 명이 와주셨고 그것도 실시간 100만 뷰 이상 전국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때 문제가 됐던 관외 사전투표함 1, 2, 3번은 어디 갔느냐 아직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고 저도 그 전날부터 거의 한 24시간 길게는 48시간을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체를 가진 상황이었죠. 그래도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야겠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상황들을 관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새벽 2시부터 그러니까 4월 11일 투표 2일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오전 한 8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일을 지금까지 확인했고 그리고 아직도 확인해야 될 그런 절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 당시 총선
부정성 검증단이라고 해서 단장님이 김문석 단장님으로 주식을 해서 당에서 발빠르게 그 검증단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TF팀과 저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내지는 변호사까지 다 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오늘까지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부정선거, 개표 부정,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부정,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그것을 두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의 결합, 문제, 하자,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는 반드시 짓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중에 선거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 법령 이런 3가지 정도 일반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CCTV를 내일 또 실제로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당직자분들 이쪽 참관을 해서 구성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요. 이 와중에 유출 선관위에서 설치해 놓은 CCTV는 열람이 가능한데 그날 개표 현장에 이 함이 이동되거나 더 많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CCTV는 송림체육관에 이렇게 달려있는 CCTV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공개 정보 청구라는 그 절차로서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충북경찰서가 그 송림체육관 이제 위치한 곳이라서 여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유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할이 되셔서 유출 경찰서의 도구를 똑같은 것을 송림체육관의 CCTV 녹화물에 대한 증거 확보 그리고 공개 요청을 한 자료고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서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의 선관위 사무국장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는 우리 선거 개표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개표 상황표를 벽면에 부착해서 공표를 하거나 선관위원장의 방송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유초에서 다음에 사전투표함이 없다 우리가 소동을 피울 때에 그 날짜에 새벽 5시 22분이라고 적힌 이 벽면을 보면 지금 보여드렸던 개표 상황표가 개척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 형식이 이건 결정 서식이 아닙니다. 대표 집계 상황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덮여서 이건 공표 행위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그 행정 업무에 대한 절차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사무의 규칙, 위반하는 사안이 돼서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소개투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번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찾아가지 못했던 용현 5동의 마지막 투표 시간에 거의 200명에 달하는 주민들, 특히나 젊은 주민들이 용현 5동 행정복지센터로 투표장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다른 투표소로 안내받고 돌아갔어요. 그분들이 다 투표를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참관인께서 저에게 오히려 너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공고문이 나간 이후에 투표소 안내된 것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지 따져볼 텐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선거 2일 전까지 확정을 짓고 문자를 보내서 개인에게 어느 투표소, 개표소에서 당신이 참관을 한다라는 정확한 문자나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도 굉장히 미비했고 불비했다. 그것도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상의 위법성과 이것이 개표 오류까지의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당에다가 요구를 했고 우리 당 검증단에서는 우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서 공개정보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전투표함, 사전투표소 투표로 사전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물품, 그리고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개표전까지 이송될 때에 사전투표 보관함을 촬영한 CCTV 녹화물, 그 외에도 일반 투표지, 사전투표지, 주요투표지, 잔여투표용지, 투표료, 개표로, 투표용지 스캔한 것, 이런 투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물품을 공개해 줄 것과 개표, 시작부터 개표 종료까지의 개표장의 CC물 녹화물을 모두 증거 보존해 줄 것으로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보냈고요. 저희는 유초를 선관위에 지금 보내놓고 이후에 과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영이가 지난번 171표 낙선할 때 재검표를 왜 하지 않았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라고 왜 아깝지 않았고 그 절차를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쭤보니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다. 그러니 아주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그때도 압승을 했던 상황이고 제가 특별히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심증만 가지고 선거에 대한 재불복 내지는 재검표 이런 것을 할 만한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이런 절차상의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 남경이는 여러분들의 그 구슬땀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전국의 많은 분들의 그 노력을 제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제 당에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 CCTV 검증하는 1차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어떤 브리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번 선관위의 그 절차적인 위법성이 개표 오류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할 생각이고요. 그 당사자가 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걸 원하시죠? 네. 다 동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제 그 페이스북, SNS 여러 가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게시판 등에 15,000여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나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참여들을 해주고 계신 것은 그런 뜻이 담긴 것 같아요. 이거는 남명희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 이후로 대한민국 선거 문화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 남명희에게 이런 또 시간 아닌 시간이 온 것 같고 저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에게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일단 우선은 위법성은 드러난 것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들여본 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는 그런 투표, 개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자원봉사한 거예요. 여태까지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자원봉사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제 인생에 별로 달라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힘이 빠져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서 썼잖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9살 많아요. 그래서 회복이 좀 늦을 것 같아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더딜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리 아들도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구보다 지역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르신들이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거기 약간 취한 부분도 있는데 아주 회복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 딸은 워낙 자신의 그런 이제 표현을 잘 안 하고 좀 다른 일로 좀 승화시키고 예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 마음도 좀 사시겠습니다. 근데 남영이가 씩씩하게 다시 일어났으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에 해소를 하겠다고 앞장서겠다고 하니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사를 계속 선거운동 중인 꼴입니다. 제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남녀입니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외치다가 들어서 보니까 아니요 지금 현실은 선거가 끝났어. 그래서 저는 원래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 끝나서 때문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 불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진료하느라고 그랬는데 좀 다른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부산의 낙선자들 그리고 저하고 통화했던 이번에 낙선한 분들이 대부분 같은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선거운동 중이라는 이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만큼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그 모습이 계속 화면처럼 잡혀 있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저희들도 계속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정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국회로 가서 일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이 선거관리위원회 행태와 또 싸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미추홀의 전사입니다, 전사. 우리 올리겠습니다.